한국인들이 치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닭고기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Instagrammer for English, 18. 셀 수 있는 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영어에서 명사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단수형으로 쓰면 되지만 셀 수 있는 명사는 여러 개일 때 복수형으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명확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의미론의 대가인 제프리 리치 교수는 그의 저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형 문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se categories are based not so much on the world itself as on the way our minds look at the world. 셀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짓는 범주는 세상 자체에 근거를 두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 즉, 같은 대상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어민들은 어떤 경우에 셀 수 있다 혹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어민들이 어떤 경우를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우로 영어권 사람들도 기체나 액체는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연기, 증기 등의 기체류와 물, 우유, 커피, 주스, 기름, 차 등의 액체류는 단수형으로 쓰고 말합니다. 이런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담는 용기 또는 단위별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수량화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A breath of air, 한 숨의 공기, a puff of smoke, 한 모금의 담배 연기, a cloud of steam, 하나의 증기구름, a drop of water, 한 방울의 물, a glass of milk, 유리컵 하나에 담긴 우유, a cup of coffee, 커피 한 컵, a bottle of juice, 주스 한 병, a spoonful of oil, 한 스푼 가득의 기름, a pot of tea. 한 주전자의 차. 그런데 놀랍게도 영어권 사람들은 고체에 있어서도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금, 은, 분필, 비누 등처럼 쪼개도 그것이 각각의 물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들과 치즈, 과일, 빵, 버터 등 음식류들도 같은 이유로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빵을 나눈다고 해도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 즉 푸드라는 단어조차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치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닭고기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알려드린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닭고기는 잘라도 닭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닭고기도 굳이 수량화하고 싶다면 컵 오브 커피라고 했던 것처럼 A piece of chicken. 5 pieces of chicken. 이라고 하면서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단위인 피스를 복수형인 피시스로 말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닭고기라는 뜻의 치킨은 치킨이라는 단어 자체를 복수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물로서의 닭은 셀 수 있을까요? 네, 닭고기가 아닌 그냥 생물인 닭은 셀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마리의 닭을 표현할 때는 치킨이라는 단어 자체를 복수형으로 바꾸어 치킨스라고 합니다. A chicken. For chickens. 같은 단어인 치킨을 사용하지만 생물로서의 닭은 몇 마리냐의 개체 개념이고 만약에 닭을 자르면 더 이상 닭이 아니므로 닭고기라는 뜻의 치킨과는 어법적으로 다릅니다. 결국 영어에서는 개념적으로 셀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셀 수 있는 명사로 규정하고 같은 단어여도 셀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규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에서는 자연에 있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셀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눈, 비, 천둥, 번개, 빛, 햇빛, 어둠, 안개, 스모그, 그리고 날씨를 뜻하는 단어 웨더도 셀 수 없는 명사로 규정합니다. 이런 명사들도 수량화해야 할 때는 한 주먹의 눈, A handful of snow. 한 줄기 햇빛 A ray of sunshine. 등과 같이 일종의 단위를 써서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아서 하나 둘 셋 하고 세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들은 주로 셀 수 없는 명사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 분노, 아름다움, 지식, 건강 등은 셀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문학, 역사, 화학, 생물학 등 과목이나 학문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학, 물리학, 유전학, 언어학처럼 복수형으로 쓰는 학문명들도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점입니다. 학문명 말고도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테니스 등의 운동 종목명이거나 포커,
체스 등 놀이를 지칭하는 명칭들도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실체가 있는 물질들 중에 원어민들이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소금, 설탕, 밀가루 등의 분말 종류들이거나 쌀, 보리, 밀 같은 곡물들도 셀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 세기엔 너무 많아서라고도 볼 수 있고 전체를 모여있는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머리카락이나 몸의 난털, 동물의 털 등도 전체를 묶어서 볼 때는 불가산명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나 털을 한 가닥씩 셀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가산명사로 보아 복수형으로도 쓸 수 있으며 새의 깃털은 원래부터 셀 수 있는 명사로 봅니다. 헤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생각으로 가구, 짐, 의류, 장비 등은 불가산명사로 보며 돈을 뜻하는 머니도 셀 수 없는 명사로 봅니다. 즉, 지폐나 동전 하나하나를 세는 것이지 돈이라는 개념을 세는 건 아닌 것으로 원어민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과는 별도로 서울이나 뉴욕 같은 지명이나 사람 이름, 그리고 지구나 태양 또는 달같이 고유명사로 분류되는 것들은 세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의할 점은 선이라는 단어와 문이라는 단어는 각각 항성과 의성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로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음으로써 지구에 사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항성 태양과 그 의성 달을 지칭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고유명사이긴 하지만 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때는 복수형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2명 있을 때는 투킴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가산명사들을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셀 수 있는 경우들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일 때는 단수형, 둘 이상일 때는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은 애초에 복수형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 그리고 고글 등은 두 눈에 착용하는 모양이다 보니 복수형으로 생겼고 바지, 청바지, 타이츠 등은 두 다리에 착용하는 것이라서 역시 복수형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위나 쪽집게 등도 그 모양 때문에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어법적으로도 복수 취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사들은 생김새는 단수처럼 생겼지만 늘 복수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단으로서의 경찰, The police. 집단으로서의 군, The military. 사람들, People. 성직자들, The clergy. 소떼 Cattle.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경찰관은 폴리스맨이나 폴리스 오피서라고 해야 하고 각각의 병사는 솔저, 각각의 사람은 펄슨, 그리고 각각의 소는 카우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원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언어와 어법이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권마다 생각이 모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생각하는 방식을 잘 살펴보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과정 2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